우리가 지금 백엔드 API 쪽을 열심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회하는 거, 지금 조회하는 게 다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는 이제 블로그 쪽을 CRUD를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블로그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한 이 권한을 한번 좀 부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쪽 생성, 수정, 삭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으러 가보죠. 블로그에서 API, 블로그 뷰셋이네요. 그래서 생성될 때, 지금 생성될 때 시리얼라이저를 타면서 지금 유저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이 유저가 블로그 작성자가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딱 이용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저의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유저의 값을 받지 않도록 유저는 시리얼라이저 결국은 리드 올리만 달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저 시리얼라이저를 전에 한번 정의했었나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저의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유저 시리얼라이저가 있는지. 유저 시리얼라이저는 없네요. 그럼 우리가 유저 시리얼라이저부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리얼라이저는 결국은 모델을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존재다. 시리얼라이저의 모델 시리얼라이저 클래스 메타에서 모델은 유저, 필드스는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ID, 유저네임. 지금은 크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넣어주고요. 이 유저 시리얼라이저 이거를 선언했으니까 가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저스 안에 있는 시리얼라이저에 임포트 유저 시리얼라이저, 유저 시리얼라이저 가져와서, 원래는 시리얼라이저 system 뭐 캐릭터 필드 하고 리드 온리 트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id 값이 숫자 1, 2, 3, 4, 5 이렇게 찍힐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리드 온리를 하면은 우리가 입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이 시리얼라이저로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로 구현해서 어차피 입력받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은 유저가 생성될 때 우리는 걔를 입력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입력을 받지 않도록 지금 수정이 된 거거든요. 이 리드 올리 true를 넣어줌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유저는 3번입니다 이렇게 입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유저가 글쓰기를 하면 그 유저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퍼미션 하나 불러올게요. 우리가 결국은 request.user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퍼미션이 허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퍼미션 좀 이따 하고 한번 이 뷰셋이 만약에 어떤 블로그를 생성할 때 뭐부터 동작을 하겠어요? 한번 봐볼게요. cdrf.co 가가지고 모델 뷰셋에서 어떤 생성하는 메소드가 create 메소드죠. 여기가 탈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일단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create 메소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아래다가 넣어주고, 네, 리스폰스랑 스테터스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임포트 좀 해줄게요. from REST 프레임워크의 리스폰스 안에 있는 리스폰스랑, 그리고 from REST 프레임워크의 import 스테터스랑 이렇게 두 가지
임포트를 해주고, 일단은 API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원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수정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시리얼라이저에다가 유저를 넣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serializer.self.perform_create라는 메소드를 또 타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create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할 필요 없고,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왔고, perform.create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봅시다. perform.create P니까 아래쪽에 perform_create, 이 메소드는 고작 serializer.save만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위쪽에 이렇게 일단은 붙여 넣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메소드를 그냥 가져온 것만 되는 거고요. 여기다 넣어주고 싶은 거는, 우리는 유저는 self.request.user를 넣어주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self.request.user 나머지 값, 그러니까 이 블로그의 나머지 값은 리퀘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있을 거고, 우리의 이 사용자의 입력에서 유저는 입력받지 않겠다 라는 거고, 왜 여기 앞에가 유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델에 이 블로그의 주인을 유저라고 선언해 놨기 때문에 여기가 유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래 메소드는 필요가 없고 똑같죠?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워도 되는데, 우리가 공부 목적상 넣어 놓겠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사용자의 값을 isValid로 검증하고 perform create 실행하는데, 여기서 유저를 넣어줄 거다. 근데 이 self.request.user에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퍼미션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퍼미션 클래시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회할 때부터 이렇게 퍼미션을 걸어버리면 로그인 한 사람만 블로그가 조회가 될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from REST 프레임워크의 퍼미션에 import is authenticated, 만약에 이 메소드, 이 클래스를 이쪽에 넣어주면, 튜플로 넣어야 돼요. 튜플로 넣어주면은 로그인 한 사람만 조회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조회는 아무나 가능하지만 우리는 생성할 때는 본인의 블로그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is authenticated 말고 is authenticated or read onl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클래스를 사용해 주면은 조회해올 때는 퍼미션이 적용되지 않고 생성, 수정, 삭제에만 권한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조회는 가능하게끔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요거 결국 이 부분 추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수정할 때도 있겠죠. 근데 수정할 때는 보면은, 수정할 때 한번 더 가져와 볼게요. 이것도 cdrf.co에서 업데이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건데, 이거 그대로 다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업데이트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블로그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스턴스를 가져왔습니다. self.getObject라는 걸 사용해서 인스턴스 가져왔는데, 얘는 사실은 블로그예요. 블로그 이름만 인스턴스지 블로그다. 그러면 여기서 if 문을 하나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스턴스의 유저가 리퀘스트 유저가 아니라면, 블로그의 주인이 요청한 자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사용할 수 없도록 return response 스테터스는
스테터스 점 403번 403번으로 하면은 금지됐다. 당신은 금지됐다.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 것만 수정할 수 있겠죠. 백엔드에서 제한을 막았다. 이 퍼미션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막아봤어요. 자, 삭제할 때도 한번 계속 해보죠. 이번에는 딜리트 대신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D니까 위쪽에 있겠네요. C 다음에 D, 디스트로이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해서 여기 아래쪽에 붙여넣고, 자, 아까랑 똑같은 구조예요. 인스턴스를 가져왔어요. 얘는 업데이트를 할 때 뭐를 수정한다, 어떤 블로그를 수정한다, 어떤 블로그를 삭제한다, 그 어떤의 블로그를 get object라는 메소드로 가져오는데, 그러면 인스턴스, 아까 여기에 똑같은 부분, 이 부분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블로그 API까지 수정을 해왔어요. 제가 최근에 그 인솜니아에서 세션 인증하는 방식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사실 요청을 하면 뷰는 삭제해버리고, 컨텐츠 내용입니다. 블로그 테스트, 블로그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네, 블로그의 API의 블로그는 만들어져 버리는데요. 잠시만요. 유저도 잘 들어가네요. 아하, 우리가 퍼미션을 달아놨고, 잠시만요. 네, 방금 이게 생성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내면 자격 인증 데이터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API가 동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정상입니다. 우리면 인솜니아에서 어떻게 장고의 세션 인증을 만족시킬 거냐, 우리는 add 쿠키, 여기다 add 쿠키를 해줄 겁니다. 쿠키, 그래서 add 쿠키, 그래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값은 어디서 찾아올 거냐면 우리 브라우저에서 실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127.0.0.18000번에 로어스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패스워드 1234 느낌표 로그인 누르면, 네, 로그인 됐어요. 로그인하고 여기 개발자 탭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쿠키 탭에 오시면은 일단은 세션 아이디라는 값이 있어요. 이 세션 아이디, 요거가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가져다가 이쪽에 도메인은 127.0.0.1이고 만료 기간은 10년이라고 돼 있네요. 10년, 10 몇 년 돼 있네요. 키는 세션 아이디, 그리고 밸류에 아까 복사한 값 이렇게 넣어주고 done, 이렇게 쿠키를 추가해주고 샌드를 보내면, 네, 이제는 여기에 유저가 잘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로컬 환경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로컬 환경에서 여기를 nocsrf를 걸어놨어요. nocsrf를 뭐냐면 우리가 별도로 CSRF를 자동으로 통과하도록, 근데 개발 환경에서만 이거를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됩니다. 뭘 더 넣어줘야 되냐면 add 쿠키를 해가지고 add 쿠키 액션에서 add 쿠키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같은 도메인으로 CSRF 토큰이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 탭에 있어요. CSRF 토큰이 잘 안 보이네요. 새로 봤지.
CS 여기 뭐 있죠. 요거를 쿠키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통과하지 않게 자동으로 통과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세션 아이디만 넣어도 잘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솜니아에서도 세션 인증을 하는 방법, 그래서 테스트 잘 되네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는 본인 유저가 수정될 일은 없죠. 본인이 본인 거를 수정할 거고 이 유저가 수정될 일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퍼폼 업데이트가 메소드가 있긴 한데, 퍼폼 업데이트 여기 돌아가죠. 퍼폼 업데이트를 굳이 여기다가 유저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쵸? 유저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모든 백엔드 API는 일단 수정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커밋을 찍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전체 파일들을 추가해서 API 업데이트 해가지고 블로그 유저 어센티케이트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을 카테고리 리스트 API 이런 식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커밋 찍고 푸시까지 하고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일단 백엔드만 바뀌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크게 변경사항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프론트엔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